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개운법입니다. 개운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행운 만드는 법.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잘 풀리게 하는 법, 잘 되게 하는 법입니다. 그 개운법에는 제가 4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우선은 정리를 해봤어요. 그 4가지 카테고리에서 돈이 드는 것도 있고 돈이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공짜도 있고 조금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핵심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그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 좀 잘 풀리고 싶다, 나 좀 돈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취업하고 싶다, 시집장가 잘 가고 싶다, 그거 만드는 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가지 카테고리. 자, 오행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행. 자, 오행이 뭔가요? 목화토금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것도 섞여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섞여 있고 말이 되는 것도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운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운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전제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운이라는 건 없다, 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아, 나는 운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남아 계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오행, 목화토금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명리학은요 2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전에 운이라는 걸 측정하는 진단 파트입니다. 진단 파트예요. 이 명리학에서는 이 진단을 간명이라고 하죠. 사주팔자를 간명하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아, 이 사주에는 뭐가 문제다, 관이 문제다, 직업이 문제다, 남자가 문제다, 아니면은 돈이 문제다, 아니면 여기는 약간 몸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여러가지, 아니면 게으르다, 뭐 여러가지 간명, 진단이 있다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치료로 가야죠. 치료 예방입니다. 자, 명리학에서 사주팔자 간명이 진단이라면 명리학의 꽃이죠. 결국에는 이 명리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좀 잘 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잘 나가고 싶어서,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자, 이 명리학의 꽃은요, 계명입니다. 계명. 장명이죠. 장명. 장명입니다. 자, 이 명리학은요, 한문 있죠? 한 글자 갖다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 갖다가 노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글자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명리학의 제가 봤을 땐 꽃입니다. 그러면 내가 팔자가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안 풀려. 갔는데 당신 팔자가 안 좋습니다. 당분 안 풀릴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잘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잖아요. 퀘스천이잖아요. 방법을 논해야 되잖아요. 잘 풀리게 하는 방법. 이게 장면입니다. 자, 3번째, 자, 업상대책입니다. 네, 그리고 4번째, 심주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입니다. 오행. 사주팔자에서 명이 있다 했습니다. 명하고 요거 2개가 섞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명과 운이 섞여서 내 인생사가 되는 거예요. 인생사가 되는 겁니다. 야, 이 명은 뭐냐? 사주팔자. 자, 생년월일이죠. 월, 일, 시. 이게 사주팔자가 하늘이 내린 명예, 딱 고정불변 안 바뀝니다. 자, 운은 뭐냐? 운은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대운, 연운, 월운, 시운, 일운, 시운입니다. 이게 와서 내 사주팔자를 흔들어서 내 인생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재수가 없잖아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내가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자, 이거는 뭘 뜻함이에요? 자, 운은 용, 희, 기, 구, 한. 용신과 시신과 기신과 구신, 한신, 2 그룹의 싸움입니다. 용신은 나의 행운이요, 기구하는 나의 불운입니다. 자, 그러면 운에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운은 돌고 도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용신하고 시신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이거 행운을 갖다가. 그러면 용신하고 시신은요, 색깔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색으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용신과 시신 색깔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용신이 목입니다. 그리고 용신을 극하는 건 금이죠. 금이고, 다음에 목을 생해주는 건 수입니다. 수를 극하는 건 토죠. 그리고 남은 건 목화죠. 여기가 기관이고 여기가 용하고 희신입니다. 자, 목, 화, 토, 금, 수. 목은 녹색이고 화는 적색이고 붉은색, 토는 노란색이고 금은 흰색이고 수는 검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 용신과 시신을 안 다음에 이 색깔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빨간색이나 녹색이 요거 있죠. 요거 세 개가 내 용신이다 이거예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란색을 좀 입고 다니면 태진아가 되겠죠? 빨간색을 입고 다닌다.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속옷 있죠. 속옷을 내 용신 색깔로 갖다 쓰면 좋다. 희신 색깔로 갖다 쓰면 매우 좋다. 그래서 그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가 용신이거든요. 수하고 금이 희신이에요. 금이 희신입니다. 그래서 검정색하고 흰색을 많이 갖다 씁니다. 그리고 잠자는 곳을 흰색과 검정색으로 많이 해놓습니다. 푸른색도 많이 갖다 쓰고요. 좀 이렇게 컴다운할 수 있는 색깔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운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네. 뭐 색깔로 하기. 예, 이거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팬티를 사잖아요. 빤스를 살 때 색깔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쓸 거면 용신을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신의 색깔 그리고 용신 숫자도 있어요. 자, 용신 숫자도 있습니다. 내 용신이 이 5가지 중에 하나예요. 용신 희신은 딱 5가지 중에 2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내 용신이 뭔지는 제가 이번 시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나 용신이 궁금하다. 그러면 제 거 컨텐츠 중에 신강신약 잡는 법에서 용신 잡는 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거기에서 용신을 잡았을 때 어떤 걸 갖다 써야 되는지 제가 적겠습니다. 색입니다. 녹색, 적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자, 숫자입니다. 1, 2, 3, 4, 5, 6, 7, 8, 9, 0. 내가 용신이 노란색이다. 5하고 6자를 많이 쓰시는 거죠. 이 토하고 이 화하고 토다. 그러면 3, 4, 5, 6을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비밀번호 이런 데다. 그러면 용신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방향을 놓겠습니다. 방향. 목은 동쪽이요. 화는 남쪽이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쪽이고, 수는 북쪽입니다. 그 방향으로 많이 침대 머리맡이나 이런 걸 갖다 놓는 거죠. 네, 아니면 그쪽에다가 내가 공부하는 장소라던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수가 용신이에요. 그러면 북쪽 방향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예, 방을 배치를 해주는 거죠. 공부가 좀 잘 되다 용신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용신과 희신을 갖다 써가지고 내 운을 좀 더 개운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돈이 1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해보세요. 그냥 돈 안 드는 거니까.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요, 팬티 색깔이 거의 사주팔자 보면 나와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얼추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있죠, 비밀번호 이런 거, 전화번호 이런 거 보면요, 아, 용신이 뭐가 있구나 이거 대충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요거를 많이 차용해놨어요. 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하고 이 용신을 보면요, 이름 장명하는데 요거 갖다 쓰는 거거든요. 요거 갖다 규칙을 이제 한자 갖다 쓰는 거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을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용신, 희신, 귀신, 한신, 구신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제 거 용하다 용도사 무료 사주 방송이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딱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갖다 차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를 감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팔자를 바꿔줘야 되죠. 바꿔라. 감명은 진단이고 바꿔라는 치료죠. 그리고 예방이죠. 그래서 이 우리 명리학자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아, 사주팔자 감명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예, 그래서 나온 게 장명입니다. 자, 사주팔자 감명 이거 뭘로 하죠? 글자 보고 하는 거죠. 글자 규칙으로 보는 거죠. 글자의 규칙을 보고 감명을 해내고, 자, 이 글자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장명입니다. 그래서 이 장명이야말로 명리학의 꽃이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간혹 가다가요, 이름 바꿔가지고 서울대 갔다, 이름 바꿔서 의사 합격했다, 이름 바꿔서 변호사 됐다, 이름 바꾸고 나서 일 잘 풀린다, 이런 얘기가 왕왕 종종 들리고 제가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장명은요 진짜 명리학의 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안 풀린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장명도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상대체라는 게 있어요. 업상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에요. A랑 B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A, B. 같은 생년월일 시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늦게 나온 동생을 시간을 그러니까 만약에 자시에 태어났으면 첫째가 자시면 쌍둥이 둘째를 축시로 놓고 해석을 한다. 아니면 음양을 바꿔서 놓고 해석한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임상으로 쫙 한번 믿어본 결과 이 A랑 B의 인생이요, 두 번에 걸쳐서 드라마틱하게 변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언제냐? 직장이죠.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생년월일 시가 명이 딱 정해졌어요. 이날. 근데 이날 태어난 아기는 할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 공무원 사주예요. 공무원 사주입니다. 그러면 A랑 B라는 친구는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옷도 엄마가 살 때요 똑같은 거 사줍니다. 싸우기 때문에. 장난감도 똑같이 사주고요, 학원도 똑같이 보내요, 학교도 똑같은 데 다니고요, 이사를 가도 같은 날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대학을 가서 직장이 바뀔 때 운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A라는 친구는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공무원 준비를 안 하고 장사를 했다. 자, 이때부터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A라는 친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B라는 친구는 좀 고된 삶을 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라는 친구의 배우자도 역시 공무원을 만나야 되는 팔자라던가, 아니면 일찍 결혼하면 안 되는 팔자라던가, 아니면 뭐 결혼을 하면 안 되는 팔자라던가, 이렇게 같은 팔자에서 배우자 운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만나야 되는 팔자라고 치죠. 근데 A는 배우자도 공무원을 만났다. 근데 B는 같은 장사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나중에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요, A는요 순탄한 인생을 살 것이고 B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또 하나, 결혼을 둘 다 일찍 하면 안 되는 팔자인데 A는 결혼을 일찍 했다. 여기는 늦게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공무원을 돼야 되는 팔자니까 나의 직장, 나의 돈벌이 이거는 무난하게 간다 이거야, 사회생활에서. 근데 내 배우자 운은 일찍 하면 안 되는데 일찍 했기 때문에 이혼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결혼생활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B는 장사는 해서 비록 돈은 많이 못 벌고 힘든 삶을 살지만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결혼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쌍둥이 감면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상대체입니다. 자, 내가 이 명 있죠, 하늘이 너는 직장생활 해야 돼. 그럼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거슬리려고 하지 말고. 이건 사업가 사주입니다. 근데 직장생활 하면 머리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내 팔자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거, 업상대체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넣는 건 이거예요. 업상대체.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의료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팔자면 그냥 앉아있는다고 의료업에 종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가 돼야지 좋은 팔자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상대체법은요, 한마디로 노력이 들어가야죠. 그냥 노력도 아니고 피나는 노력이죠. 피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옵션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배우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내가 운이 없어요. 내가 운이 없어. 운이 다운이에요. 자, 그러면요, 운 좋은 놈 옆에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할 때 이 얘기를 꺼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담배를 좀 폈거든요. 담배를 피는데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A라는 친구랑 담배를 피잖아요. 걸려요. 근데 B라는 친구하고 담배를 피잖아요. 안 걸려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거거든요. 아니, 얘는 왜 맨날 걸릴까? 얘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피해 다닐까? 근데 또 웃기는 건요, A랑 B랑 또 같이 필 때도 있잖아요, 담배를. 근데 이러면 또 안 걸려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생각해보니까 운이다. 이 B라는 친구는요 안 걸려요. 담배를 그렇게 펴야 되는데도. 근데 얘는요, 같이 피는 사람까지요 다 옆에 주변 친구들까지 다 작사를 해요. 얘랑 피면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도 하고, 얘랑 피면 안 걸리고. 희한하죠? 자, 이게 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운 좋은 놈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운 좋은 놈 어떻게 찾느냐? 딱 보시면요, 뭐 있어요. 뭐만 해도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 진짜 몇 년 동안 안 풀린다. 그러면 좀 이렇게 돈 많으신 부자 있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내가 직장 생활 하면은 내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설명을 이런 식으로 좀 단편적으로 할게요. 심플하게요. 안 풀리는데, 딱 보니까 장사하는 친구가 있어. 장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손만 대면 잘 돼. 근데 보면 그게 뭐 특별한 것 같진 않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면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운입니다, 운. 그래서 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딱 하고 내가 재물복이 없어.
그럼 내 배우자 좀 돈복 있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예, 내 관운이 없어. 그러면 관운 있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자. 예, 이렇게. 이건 근데 좀 어렵죠. 내가 운 있는 놈인지 없는지 솔직히 이게 스캔이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보면 참 그 친구는 운이 좋았어.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가서 붙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약간 이거 훈장 선생님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저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책에서 너무 유교 경정 같은 말이다 이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맞는 말이더라고. 이거보다 더 맞는 말은 없더라고요. 자, 심주입니다. 심주는 뭐냐? 40가지. 사주 팔자보다 손금이용, 손금보다 관상이용. 이거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주 팔자보다 손금이 앞서고 손금보다 관상이 앞선다. 근데 관상의 구활은, 관상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투력을 다 측정하는 겁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투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스카우트. 관상은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구활이 뭐다? 눈빛입니다. 눈입니다. 눈빛. 안광. 네, 우리 가끔 보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동태 눈깔 같은 애들. 그리고 눈에서 초롱초롱 빛나는 애들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그 검은색 있죠? 검은색은 빛나고 흰자는 우옇고 뿌옇는 애도 있어요. 요거는 신병이고요. 네, 이거 진짜예요. 이 검정색은 빛나고 흰색 뿌연 거 있죠? 거의 탁한 애들이 있어요. 그건 신병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혼이고 흰색 부분은 백이에요. 백은 발이거든요. 몸은 아프고 혼은 초롱초롱해지니까 그거 신병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그래서 눈이 동태 눈깔 같은 애도 있고요. 초롱초롱하고 별이 빛나게 반짝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광이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에 힘주고 다니면 눈에서 빛이 나죠. 쩡쩡쩡. 그래서 심주입니다. 심주 40가지. 여기서 뭐 착하게 살라 이런 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나쁜 사람이 어딨어요. 범죄만 안 저지르면 나쁜 사람이죠. 봉사활동 안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나눠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나눠주면 너무 좋죠. 여유가 있어서. 근데 내가 없는데 내 거 빚 얻어가면서 나눠주면 처자식 고생하는 그것도 나쁜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분수에 맞게끔. 심주는 뭐냐? 무너지지 않는 정신이죠. 불굴의 의지. 저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성실이에요. 성실. 저는 성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 성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실?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참 저 친구 성실해. 이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실일까? 어떤 친구는 6시 일어나고요. 어떤 친구는 8시. 어떤 친구는 9시. 어떤 친구는 11시. 어떤 친구는 1시에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야지 꼭 성실인가요? 그러면 5시에 일어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5시에 일어나는 친구들보다 6시에 일어나는 친구들이 성실하지 않은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성실은 도대체 뭘까? 성실. 그래서 성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저는 심주라고 생각합니다. 심주는 정실이고 성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성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선 살다 보면 아무리 팔자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 극복 가능합니다. 요즘에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성실, 심주 이거를 4번째로 놓았습니다. 좀 훈장 선생님 같은 말씀을 좀 올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성실을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태도. 태도하고 성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뭘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도. 저는 성실로 그거 4번째로 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번, 2번, 3번, 4번 다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부적을 쓴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저는 씁니다. 하지만 그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요. 자, 업상대체하고 심주, 성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면요 상담을 하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업은 이걸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나 봐요, 상당히. 자, 이것으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컨텐츠는 오늘의 운세 보는 법 있죠. 일진 보는 법 있죠. 자, 오늘 고스톱을 치러 가야 되냐? 아니면 오늘은 집에 있어야 되냐? 오늘은 술 먹으러 나가야 되냐? 아니면 집에 바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 계산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개 숙여서. 그리고 슈퍼챗과 멤버십으로 저를 후원해주셔서 용마다 용도사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께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